예, 여기는 제 작업실, 화실의 그 옥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 위치에서의 차이인데요. 자, 잠깐 핸드폰을 정지를 시켜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풍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앞에, 그러니까 제 연필이 설명하는 어디냐, 제가 연필로 연필이 좀 되게 짚어 보이는 게, 자, 여기 요 앞에 건물, 요것이 기본적인 벽의 색깔이 밝은 색이죠. 밝은 색이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흰색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요것도 흰색이고, 저 뒤에 저기 원경에 있는 이 아파트 건물도 흰색이죠. 그렇다면은 그 앞에 저 멀리 있는 이 아파트 건물의 흰색과 요 가까이 있는 건물의 흰색을 비교한다면 분명히 멀리 있는 아파트보다 가까이 있는 건물의 흰색이 어둡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두운 회색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두운 이 흰색은 요 앞에 있는 건물의 벽에 그 옐로우커 계통의 색깔보다도 오히려 이런 데는 좀 더 어둡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지금 좀 전에 12시 이전에는 여기가 그늘이 져가지고 특히 더 어두웠어요, 이것이. 근데 지금 이제 빛이 들어와서 조금 밝아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물체 간에 갖고 있는 고유의 색깔도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늘이 져 있느냐 빛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밝은 톤과 중간 톤,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명암의 상태를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원경에 보이는, 저 원경에 보이는 걸 보면요, 여기도 나무가 있어요, 그죠? 나무가 쭉 있는데, 그 나무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그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걸 초심자들은 보통 나무를 하나로 해석을 해요. 하나로 해석을 하다 보면 요 나무 하나하나의 밝고 어두운 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빛이 오니까 그 하나하나의 나무의 모양을 별도로 의식을 해가지고 밝은 톤, 중간 톤을 다 구분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가고 어수선해져서 근경과 원경의 구분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가까이에 있는, 아이고, 연필이 너무 선명해 보이죠. 이 앞에 이 옥상에 있는 작은 나무를 나는 꼭 그리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걸 그리고 싶긴 한데, 이 앞에 있는 나무와 그 저 뒤에 원경에 있는 나무와의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밝은 것을 그리다 보면은 그냥 구분이 안 가죠.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땐 앞에 있는 것이 기본이 돼서 이 앞에 있는 나무의 이 밝은 톤, 오른쪽에서 오니까 당연히 이 오른쪽의 빛이 밝게 그려야 되겠죠. 그 색깔보다 저 뒤에 있는 나무의 색은 전체적으로 그룹을 만들고 또 약간의 흰색을 섞어서 톤을 빼줘야 앞에 있는 물체와 뒤에 있는 물체의 거리감이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은 결코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대상의 어떤 주제의 선택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감이 되어야 되고, 위치도 구태여 요거를 꼭 내가 앞에 나무를 그려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 뒤에 있는 나무도 그려야 된다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과를 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은 색도 약간의 청색조로 만들어주고 흰색도 좀 많이 섞어서 톤 차이를 줘야 됨과 동시에 명암 차이도 줘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 뒤에 있는 나무를 오른쪽으로 아니면 왼쪽으로 옮겨서 서로 겹치지 않게 그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저 뒤에 아파트 뒤에 있는 산의 색깔도 굉장히 시각적으로는 선명해 보이죠. 그렇지만은 그 중간에 있는 저 뒤에 나무보다는 좀 더 밝아요, 그죠? 그 밝기를 실제 보이는 것보다 좀 더 밝게 해 줌으로 해서 이 앞에 있는 이 나무의 경계 구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는 걸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느낌이 있을 때는 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주제 부분을 더 강조시키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실제 보이는 주변의 것들을 보이는 그대로 그려서는 결코 강조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약하게, 아니면 때로는 좀 더 강하게, 색깔도 좀 더 앞에 있는 걸 원색적으로 쳐주고 뒤로 가면서 색을 빼주고, 그런 색의 조정과 톤의 조정, 명암의 가감 조정이 반드시 있어야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좀 전에 요 앞에 요 건물의 그 흰색 벽면에 대한 그 명암도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과를 비교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기본 톤 차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어떤 가감을 위한 그 사람마다의 어떤 그 선택, 논리적인 어떤 이론, 그런 것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그림이 올바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제가 워크숍을 통해서 다음 달에 이제 수채화를 그리게 되는데, 수채화에서 그런 걸 조정하면서 확실하게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림을 아주 빨리 판단을 해서 표현을 해 줌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중경, 근경, 원경의 톤 차이를 주고, 그래서 색을 분리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저희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신,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과 직접 위에 올라와서 명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의심하는, 궁금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이런 부분은 다른 일반 분들도 충분히 오해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스쳐 넘어가는 부분이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자, 기본 드로잉으로 연필 풍경을 그릴 때 우리가 자칫 주의하기 쉬운 어떤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 하면, 자, 이만한 화면에 그림을 그려요. 앞쪽에 하얀, 물론 이제 구도는 뭐 제대로 갖춰 있진 않고 기본적인 어떤 명암의 상태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앞쪽에 뭔가 건물이 있고, 아주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그 뒤쪽으로 또 집들이 조금씩 빌라들이 있고, 저 멀리 건물들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들이 대략 있고, 그 뒤에 산이 있고, 이제 기본 풍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렇다면은 빛이 이제 오른쪽으로 오고 있고, 그러고 나서 기본적인 명암을 칠하죠. 먼저 제일 어두운 명암을 칠해줍니다. 항상 우리가 이 드로잉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형태를 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두운 톤을 위주로 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구도에 대한 변화를 하지 않고 객관적인 톤을 잡아준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두운 것과 그림자, 여기 나무가 복잡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나무가 하나하나 작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작은 변화를 일일이 다 봐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기본적인 나무의 어둡기를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조그만 빌라의 건물들이 있어요. 실제 구도를 잡는다면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화면 구도를 잡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뭔가 하나를 설명해 드리기 위한 조건에서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대략적인 스케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도 뭐가 하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어둡기를 잡아줬고, 나머지들은 거의 비슷해요. 색깔들이. 물론 여기에도
뒤쪽에 조그맣게 뭔가 빌라, 그래서 약간 벽돌색이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서로 각각의 어둡기끼리도 명암 차이를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도 약간 건물이 있고 그 담은 조금 그늘이 져서 좀 어둡죠. 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적어놨을 때 어느 정도 어두운 걸 적고 나면 거의 비슷한 색깔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요 색깔과 요 색깔, 물론 이런데 앞에 있는 약간의 뭐 분홍색이 아니라 연두색, 청색, 그런 색깔들을 이렇게 톤 차이를 주면 되겠지만은 여기도 브라운 계통이 있네요. 어쨌든 이러한 기본 색깔을 분리해 주고 나서 그 나머지 흰색들이 남았다. 그러면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색깔과 저 뒤에 아파트의 색깔이 비슷해요. 특히 이걸 수채화나 유화, 유채색으로 그릴 때는 이제 더 헷갈리고 단색 드로잉으로 할 때는 어쨌든 인접되어 있는 면끼리의 기본 색깔 차이는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그래야 물체감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게 오전에는 이쪽 부분이 그늘이 져가지고서 확실하게 명암 차이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빛이 들어와서 오후 한 2시 정도의 조명이다 보니까 색깔이 거의 흡사해요. 흡사하지만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어쨌든 명암에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이것이 그늘져 있어요. 그늘져 있지 않고 빛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앞쪽에 있는 색깔이 좀 더 진한 색감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진한 색감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늘색이 있어요. 하늘색은 어느 정도의 색깔인가? 물론 요거보다는 좀 더 진하죠. 진하니까 진한 색으로 요거보다 좀 더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쭉 깔아줘요. 그래서 하늘도 위쪽은 좀 더 어둡게, 그 위쪽은 좀 더 어두워지죠. 이게 기본적인 하나, 둘, 셋 해서 패턴화된 조금씩 멀어질수록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어두운 부분의 색깔을 더 슬레이트 지붕도 있고, 그 밑에 그림자가 좀 더 진하게. 이런 스케치를 할 때는 뭐 여러 번 덧칠을 해서 추가적으로 그려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한 번에 그 어두운 색을 기본적으로 확 칠해주는 게 낫죠. 그래서 이런 데 명암 차이를 구분해서 처음부터 이런 거는 좀 더 진하게 덧칠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런 데 좀 더 빛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남겨두고, 기본 어두운 가운데에서 창문 같은 거 좀 더 어둡죠. 자, 여기도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고 요건 벽돌 질감이기 때문에 좀 더 어두워요. 요거랑 기본적인 명암 차이가 있죠. 자, 이런데 꼼꼼하게. 자, 여기 나무도 기본 어둡기를 좀 더 어둡게 칠해줄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림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이 기본 주제니까 근경, 중경, 원경일 경우에는 근경의 색을 기준으로 뒤쪽으로 하면서 있는 색깔들의 그 톤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실제 보이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에서도 처마가 진해요. 자, 여기도 벽돌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색을 칠해주고. 자, 이렇게 나무를 기본 색을 칠해준 상태에서 좀 더 어두운 색을 분리해주죠. 기본적으로 나무는 아래쪽이 어두우니까 그 아래쪽을 좀 더 진하게, 칠해주고, 나뭇가지를 쳐서 표현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뒤에 중간 톤에 있는 것에 기본적인 톤 안에서의 밑에 처마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그 벽돌의 느낌, 담의 느낌, 그런 것들을 약간씩 변화를 주고. 자, 여기에서도 뭐가 복잡한 요소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려주겠다 그러면은
약하게 칠해주는데 역시나 앞에 있는 나무와 붙어 보이지 않게 조금 밝게 하든가 조금 어둡게 하든가 해서 구분을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무 기준을 쭉 어둡게 잡으셨어요. 이 건물보다 조금 더 어두워야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 보면은 요 벽돌 그 집보다 나무가 부분적으로 조금 밝아 보이기도 하고 똑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나무의 기본 색깔을 이거보다 어둡게 잡아주고 더 어두운 거는 더 덧칠을 해주고 이런 데서도 이제 슬레이트 지붕의 사사로운 느낌들. 자, 여기가 빛이 들어와 있고 그 밑에 약간 위에 난간이 있으면서 그 그림자가 또 이렇게 치죠. 물론 이제 좀 더 꼼꼼하게 해주려면 해줄 필요가 있고. 자, 여기 슬레이트 지붕도 좀 더 진하게. 그래서 그 밑에 작은 소품들은 좀 더 어두우니까 이런 기둥 같은 것도 있고. 자, 여기에서 이 그림자가 이렇게 늘어지죠. 자, 여기에 이 그림자 색깔과 이 벽돌 위에 얹힌 그림자 색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도 구분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기본 벽, 흰색, 약간 회색 톤의 벽인데, 자칫우리는 이것을 흰색으로 자칫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그거를 좀 더 이 밝은 면에 비하면 조금 어둡게 칠해주죠. 그리고 경계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이제 그림을 제가 조그맣게 그리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한 어떤 그런 표현이 조금 약하긴 한데, 저 뒤에 흰색 아파트에서도 기본적인 밝고 어떤 변화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뒤에 이제 산이 있어요. 산의 색깔도 굉장히 진하게 보이지만 이걸 진하게 해놓으면 이 앞에 있는 나무하고 구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보다 조금 더 밝게 약하게 수치 하나 유화라면 물을 섞든가 흰색을 좀 섞어서 멀어지는 느낌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서 같은 색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빛이 들어있는 부분과 약간 그늘진 면, 이거는 정확하게 빛을 받아서 하얗고 이건 약간 등져 있기 때문에 약간 그늘진 중간 톤의 색깔이 되니까 그 각각의 톤의 명암 상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저 뒤에 은행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더 어떤 색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거의 그림자, 이것도 처마 밑에 그림자 같은 걸 해주긴 해주지만 앞에 거와 뒤에 거가 붙지 말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해서 이같이 톤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본적인 톤 차이가 냈을 때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늘색을 이렇게 어느 정도 중간 톤으로 칠해줬지만 단색으로 칠해줄 때 구분이 잘 안 가면 하늘은 그냥 흰색으로 날려버려도 돼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아파트의 경계를 좀 더 꼼꼼하게 진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어느 정도 톤을 주고, 그런데 약간 창문 같은 것도 좀 질감을 표현을 해서 기본적인 어떤 거리에 따른 그런 톤 변화는 표현하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하늘색을 눌러 줌으로 해서 뭔가 톤이 이렇게 해주면 이걸 좀 더 앞에 있는 걸 더 진하게 해주고 그것도 좀 더 진하게 해주고 정말 본격적으로 그림을 묘사를 해 들어가야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니까 그런 걸 피하고 짧은 시간에 뭔가 묘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런 하늘 같은 거는 밝게 처리를 해주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앞에 있는 것과 그 뒤에 있는 것과의 그 명암 차이가 확실해야 할 때, 그럴 때 앞에 있는 중간 톤의 색깔을 충분히 눌러줌으로 해서 뒤에 있는 것과의 그런 어떤 명암 대비를 분리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 같은 것도 그룹으로 묶어준다라는 그런 걸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나무를 그룹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앞쪽에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예를 들어서,
자, 요 앞에, 그래서 또 요만하게 그림을 그려보죠. 스케치를 하듯이. 자, 요 앞에 어떤 이유인지 이제 이런 식으로 담이 있고, 그 앞에 또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또 저 뒤에 이제 이렇게 그 삼나무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또 그 사이로 뭐 건물도 하나 있고, 대략 건물이 이렇게 있고, 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뭐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아파트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재미없는 구도죠. 평소에는 이런 구도로 그림을 그리진 않아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 산나무가 쭉 있을 때 이것을 나무를 하나하나 생각해 버리면 빛이 오른쪽에서 온다 할 경우에 기본적인 명암을 칠하고 기본적인 형태를 재고 명암을 칠하고 여기가 이것이 기본 원뿔이니까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둡고 여기가 밝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자 뒤에 삼나무 그룹이 있더라. 그럼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쭉 칠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산 같은 경우도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엄청 밝게. 만약에 저기서 보이는 것처럼 진하기를 해주면 앞에 산나무하고 붙어버리니까요. 이렇게 약하게. 이 건물도 마찬가지. 저기에서 요 앞에 저 뒤에 있는 산보다 조금 어두워요. 이 아파트의 그늘진 부분이. 그러면 요 정도 요거보다는 어두운 색으로 해주긴 해줬는데 그렇게 해주다 보면 요 삼나무하고 붙어버리죠. 그렇다면 삼나무의 색깔을 조금 더 어둡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조금 어둡게 해서 기본 요거랑 각각의 명암 단계를 차이를 처음부터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렇게 한 형태를 잴 상태에서 그 안에서의 기본 색깔은 그룹으로 잡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나무, 요 앞에 옥상에 있는 나무를 꼭 난 드러내겠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니까 빛이 올라서 이쪽이 밝고 이쪽이 어둡겠죠. 그러면 어두운 것은 저 뒤에 있는 삼나무보다 좀 더 진하게 역시 그룹으로 만들어서 진하게 딱 잡아줘요. 색 촘촘하게 기초과정에서 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밝은 건 더 밝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서 이제 음영해지겠죠. 자, 음영해지고 여기는 밝은 부분이니까 지우개를 쳐내든가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나무가지가 이렇게 있더라. 나무는 기본적으로 나무 가지를 제대로 그려줘야 입체감이 돋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나무를 그룹으로 잡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와의 기본 명암 대비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본 톤을 분류를 해주고 이 앞에는 나무 사이에 저 뒤에 또 약간 밝은 나무가 있어요. 그것들은 좀 더 밝은 색으로 물론 수채로 한다면 아주 밝은 연두색이나 그런 색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 뒤에 있는 삼나무의 어떤 과정, 묘사 과정을 너무 작게 보지 마시고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아니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좁게 보느냐 아니면 숲을 보느냐 해서 더 크게 볼 것이냐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걸 한 그룹으로 봤을 때 밝은 톤의 느낌을 부분적으로 톡 잡아주는 거죠.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산나무가 앞쪽에 있다면 좀 더 하나하나 잡아주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뒤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실제보다는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톤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도 크게 한 덩어리로 잡아줘서 큼직하게 어두운 톤, 밝은 톤을 탁탁 찍어서 표현을 해준다. 그리고 이런 뒤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면과 이면의 기본 색감 차이가 있으니까 이쪽이 중간 톤이다. 그러면 아주 약하게 해서 밝은색, 중간색 또 저 위에 아파트 위에 지붕의 색깔이 어느 정도다. 그 색을 좀 더 어둡게 잡아주던가 그렇게 조절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것도 저 뒤로 가면서 뭐 아파트가 하나 또 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어쨌든 간에 앞에 있는 나무와 그 뒤에 있는 나무의 관계는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크게 해주고
또 앞에 있는 나무의 기본 명암 차이를 잡아줌으로 해서 뒤에 있는 나무와의 그 톤 관계를 설명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뭐 이 나무의 그림자가 이렇게 어려 있더라. 그런 건 구체적으로 또 표현을 해주시면 될 테고,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지붕의 색깔이 상당히 어둡다. 어두운 색으로 해주고, 상당히 어둡다고 해서 이 앞에 있는 나무보다 더 어두워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그 나무 앞에 지붕에 무슨 그림자, 또 앞쪽면, 그리고 또 뭐 회색 톤이나 뭐 이런 소품적인 요소들 또 부수적으로 해주고, 검색도 좀 더 주황색으로, 또 집의 풍경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 꼼꼼하게 잡아주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그룹으로 몇 개의 단위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저 뒤에 하늘, 산, 그리고 저 뒤에 하늘 같은 경우는 요 아파트보다 어두우니까 이걸 또 단색으로 처리를 해주다 보면은 또 붙어버려요. 자칫하면.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하늘은 그냥 안 그려주고 거기에 뭔가 이런 구름들이 있더라. 구름들의 느낌은 이렇게 약하게 암시적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 드로잉으로 아주 간단하게 풍경을 스케치할 때는 늘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거기에 또 그룹화시키고, 그래서 기본 꼴에 따라서 빛의 방향을 생각해 가지고 기본적인 색과 색으로 면과 면의 명암 차이를 구분해 준다. 이것도 이제 앞에 있는 나무의 경계가 빛이 들어와서 밝더라고 뒤보다 좀 더 밝게 처리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10월 달에 중국 과정에서 이런 중국 드로잉 단계하고 이제 그 수채화, 풍경화 그리는 과정을 이번 9월 달에 기초 과정에서는 두 개를 한 타임으로 진행을 했지만 10월 달에는 드로잉과 수채화를 별개의 그 워크샵으로 해서 진행을 좀 더 밀도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